네이버는 더 이상 뉴스 편집을 하지 않겠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본다면 상당히 어떤 충격적인 결과이고 전부 다 거짓일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느냐 AI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겠는가,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성장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유루입니다. 오늘은 사실상 뉴스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곳이죠. 네이버입니다. 이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에 대해 후속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이지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해 12월이었죠. 이 네이버 PC 화면의 뉴스를 분석해본 결과 보수 언론의 뉴스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편중 현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실제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충격이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사 기간이 좀 짧아서 아쉬웠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네, 촉박한 방송 일정 때문에 첫 보도에서는 일주일간의 조사 결과만 반영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사 기간을 최대 2달까지 늘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생각이 나는 게 지난 방송에서는 우리가 PC만을 분석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네이버 측에서 요즘은 대부분 다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본다. 이런 반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네이버 모바일 뉴스도 집중 분석했습니다. 모바일까지.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먼저 네이버 모바일 앱의 뉴스 편집을 자세하게 분석해서 얻은 결과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네이버는 뉴스 편집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네이버는 더 이상 뉴스 편집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이버 편집자가 더 이상 기사를 배열하지 않겠습니다. 네이버는 공간과 기술만 지원하는 역할로 물러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한다는 네이버의 뉴스 편집. 스트레이트는 이번에는 뉴스 소비가 PC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는 모바일을 분석했습니다. 이용자가 직접 언론사를 구독하는 언론사 편집판은 제외하고 마이뉴스 영역처럼 네이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기사를 선택해 보여주는 영역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도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 즉 인공지능이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기사를 보여주는 비로그인 상태에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지난 1월 8일에서 2월 7일까지 한 달간. 조사 방법은 5분에 한 번씩 네이버 모바일 앱에 접속해 기사를 분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언론사별 성향은 복수의 언론학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분류했습니다. 네이버 뉴스 영역 최상단에 위치한 마이뉴스. 7개 기사가 배치되는데 이용자가 가장 먼저 보게 돼 주목도가 높고 조회수가 집중되는 자리입니다. 조사 기간 동안 이곳에 가장 많이 노출된 언론사는 어디였을까? 1위는 중앙일보였습니다. 점유율 15.6%. 2위 연합뉴스 13.8%. 3위 YTN, 4위 조선일보, 5위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이들 5개 언론사가 마이뉴스 노출 기사의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네이버 PC 화면의 뉴스홈 헤드라인을 분석했던 1차 조사 결과와 비교해봤습니다. 1위와 2위는 똑같고 상위 5위권에 세계일보 대신 YTN이 들어온 걸 제외하면 나머지 4개사가 그대로입니다. 5개사 중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는 보수, 연합뉴스와 YTN은 중도 성향입니다. 좀 더 정교한 분석을 위해 뉴스 소비가 집중되는 시간대도 따로 조사했습니다. 뉴스 소비가 적은 주말은 제외하고 평일 중에서도 모바일 뉴스 소비가 집중되는 출근 시간대와 점심 시간대, 퇴근 시간대만 따로 추려내 다시 분석했습니다. 가장 많이 노출된 언론사는 역시 중앙일보로 17.6%, 두 번째는 연합뉴스 17.2%, 세 번째는 한국경제신문 6.8%였습니다.
이렇게 3개 언론사의 점유율만 더해도 벌써 마이뉴스 전체 기사의 40%를 넘어섭니다. 4위는 서울신문, 5위는 세계일보였습니다. 모바일 역시 PC와 마찬가지로 뉴스 소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상위 5개사 중 보수 언론이 중앙일보, 한국경제, 세계일보로 3곳, 중도 성향이 2곳이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또 조사 기간 동안 마이뉴스로 채택됐던 기사 전체를 언론사별로 다시 묶어봤습니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 보수 언론이 전체 48%로 약 절반을 차지했고 연합뉴스 등 통신 3사가 24.4%였습니다. MBC와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한국일보 등을 포함한 중도 성향 언론은 23.9%. 하지만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등 진보 언론은 3.6%에 불과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로그인 상태에서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마이뉴스에서 진보 성향 언론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 추천하는 뉴스들도 어느 특정 매체에 편중이 돼 있다. 거기다 약간 이념적으로도 편중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어떤 그 가중치라든가 실질적인 그 알고리즘 로직 자체에 분명히 뭔가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네이버는 지난 12월 스트레이트 방송 당시 뉴스홈의 보수 편중 현상에 대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언론사마다 기사 생산량이 다르며 전체 기사량 대비 노출 기사의 기준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기사량이 많은 언론사가 노출이 많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즉, 기사량이 많은 언론사가 노출 빈도도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이트는 언론사별 기사량과 마이뉴스 노출 비중이 비례하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총 21개 주요 언론사의 네이버 송고 기사량을 날짜 단위로 확인해봤습니다. 언론사별 기사 송고량은 네이버 뉴스홈의 언론사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언론사별로 인력 운용 정책이 달라 기사량 편차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비교를 위해 주말은 제외했습니다. 평일 기사량을 기준으로 4주치를 평균 내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마이뉴스 점유율 2위였던 연합뉴스는 뉴스 통신사 특성상 송고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이뉴스 점유율 1위였던 중앙일보의 기사 송고량은 21개 중 14위에 불과했습니다. 마이뉴스 4위인 조선일보 역시 기사 송고량은 18위였고 마이뉴스 점유율 9위였던 동아일보, 기사 송고량은 16위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기사 송고량이 19위로 조선일보와 비슷했던 경향신문은 마이뉴스 노출 순위 19위로 4위였던 조선일보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네이버에서 구독자 수가 많은 언론사 기사가 꼭 더 많이 노출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앙일보의 기사 건수가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많은 사용자들이 클릭을 해서 추천했다든가 뭐 댓글이 많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된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총량 대비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오히려 이거는 이제 네이버가 답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에 대해 네이버는 마이뉴스는 인공지능이 임의로 기사를 추천하되 구독자 수 많은 언론사에 가중치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편중 현상에 대해서는 뉴스 추천 알고리즘에서 매체 성향은 분류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PC에 이어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네이버 뉴스도 이 보수 언론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언론 지형 자체가 보수 언론이 많고 진보 언론은 적잖아요. 혹시 이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보수와 진보 언론사의 기사 노출 비중이 48대 3으로 나오는 건 이건 납득하기 어렵죠. 48대 3이라면 생각보다 그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이 네이버 측은 보수, 진보 모른다. 이 구독자 수가 많은 언론사에 가중치를 주면서도 결국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한다는 건데, 글쎄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방금 전해드린 보수 편중 현상은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뉴스를 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이버에 로그인한 이용자들에게는 어떤 뉴스들이 추천되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조사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로그인한 상태에서는 인공지능이 개인의 성향을 반영해서 뉴스를 추천해 준다. 네이버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지 지금부터는 그 조사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의 인공지능 에어스. 알아서 척척.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에어스를 만들었습니다. 네이버가 선전하는 에어스의 핵심 기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협력 필터링 기술. 이용자의 뉴스 소비를 분석해 유사한 성향을 가진 이용자들이 많이 본 기사를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인공신경망 기술. 이용자가 기사를 본 순서, 체류하는 시간까지 고려해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입니다. 네이버는 이 두 가지 핵심 기술을 통해 더 정교한 맞춤 기사를 추천해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서 임베딩,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시간이 갈수록 사용자에게 정확하고 정교한 추천이 가능해졌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네이버에서 아이디 2개를 새로 만들어 모바일 상에서 서로 다른 뉴스 소비 성향을 학습시켜 보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보수 성향 아이디와 진보 성향 아이디. 보수 성향 아이디로는 조선일보 또는 중앙일보의 정치, 경제, 사회 기사를 5분에 한 번씩 클릭해 읽도록 했습니다. 진보 성향 아이디는 같은 방식으로 경향신문 혹은 한겨레 기사를 5분마다 클릭해 읽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클릭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이 기사를 읽는 것과 같이 하나의 기사를 1분 동안 천천히 스크롤하며 읽어 내려가도록 설계했습니다. 학습 기간은 넉넉히 2주로 잡았습니다. 네이버는 인공지능 에어스가 최근 일주일 동안의 사용자 활동을 분석해 맞춤형 뉴스를 추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향학습 2주 뒤, 네이버 인공지능은 2개의 아이디에 어떤 기사를 마이뉴스로 추천했을까? 먼저 보수 성향 아이디입니다. 학습이 끝난 다음 날인 1월 22일, 에어스는 중앙일보의 기사를 가장 많이 추천했습니다. 2위는 연합뉴스, 3위 KBS, 4위 조선일보 순이었습니다. 5위는 YTN이었습니다. 보수 언론과 중도 성향 언론 위주로 추천됐습니다. 이번에는 진보 성향 아이디입니다. 네이버 인공지능은 연합뉴스의 기사를 가장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위와 3위는 보수 언론인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그 뒤로 지상파 방송 기사가 추천됐습니다. 경향과 한겨레 기사 외에는 그 어떤 기사도 클릭한 적이 없는 아이디였습니다. 그런데도 마이뉴스로 보수 중도 언론만 추천됐고 한겨레와 경향신문 기사가 추천된 비율은 20위권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다른 성향의 기사만 클릭한 두 아이디. 하지만 추천된 기사들은 모두 보수와 중도 성향, 두 아이디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혹시 2주라는 학습 기간이 너무 짧았던 걸까? 기사 선택 영역이 너무 넓어서 성향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그래서 학습 조건을 더 선명하게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신규 아이디 2개를 생성해 이번에는 정치, 경제, 사회가 아닌 정치 영역 기사만 학습시키도록 했습니다. 기간도 3주 이상으로 길게 잡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먼저 보수 아이디. 3주간 5분에 한 번씩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정치면 기사만 클릭해 읽도록 했습니다. 학습을 마친 다음 날인 2월 5일, 마이뉴스에 가장 많이 노출된 언론사는 머니투데이, 그 다음으로 많이 노출된 언론사는 데일리안이었습니다. 데일리안은 강한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입니다. 뉴스원과 국민일보, 연합뉴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보수와 중도 성향 매체가 추천됐습니다. 이번에는 진보 아이디입니다. 역시 5분에 한 번씩 3주 내내 한겨레 혹은 경향신문의 정치 기사만 정독했습니다. 마이뉴스에 가장 많이 올라온 언론사는 뉴스통신사인 뉴스원과 연합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수 매체인 데일리안이 4번째로 많이 추천됐습니다. 보수 언론인 국민일보와 중앙일보도 3위와 5위였습니다. 역시 보수와 중도 매체가 추천됐습니다. 보수 언론 기사만 계속 봤어도 보수와 중도 기사가 추천됐고, 진보 언론 기사만 계속 봤어도 보수와 중도 언론사 기사만 올라왔다는 게 결론입니다. 진보 언론 기사는 상위권 안에 전혀 들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한쪽에 편향된 시각들만 지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된다면 올바른 여론 형성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도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데이터상으로 본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결과이고, 그동안 3년 동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의 우수성,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잘 뉴스 기사 배열이라든가 편집이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에게 맞춤화된 서비스가 되고 있다라고 선전을 해왔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거짓일 수 있다라는 것이 데이터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그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해명과 함께 검증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실제로 특정 언론사 기사만 읽는 이용자는 매우 적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야, 정말 당황스럽네요. 한겨레 경향 기사만 계속 봤는데 이 보수 성향의 언론, 게다가 아주 강한 보수색을 띤 언론까지는 추천이 되는데 정작 이 진보 언론은 거의 추천이 되지 않는다. 아,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한쪽 성향만 추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꾸로 보수 언론만 계속 봤을 때 진보 언론은 추천이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이버는 알고리즘이 개인의 뉴스 소비 성향을 학습해서 맞춤형 기사를 추천해 준다고 했지만 도저히 그 기준이 설명이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네이버의 기본 입장은 인공지능 AI는 매체 성향은 파악하지도 반영하지도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이 뉴스 편집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고 있죠. 네,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네이버 내부에서도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고 합니다. 아무리 영업 비밀이라지만 이건 좀 내용이 설명이 필요할 듯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이해가 안 되는 조사 결과가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네이버는 언론사가 편집하는 언론사별 가장 많이 본 뉴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분야별 인기 뉴스를 보여주던 랭킹 뉴스, 즉 많이 본 뉴스 코너는 네이버 뉴스의 핵심 서비스였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관심 있는 뉴스는 이거라고 보여주면서 더 많은 클릭을 유도한 겁니다. 많이 본 뉴스에 올라가면 클릭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고 랭킹이 랭킹을 낳는 지경이 됐습니다. 기사 제목은 갈수록 선정적으로 변했고 언론사들은 경쟁적으로 속보와 단독을 붙여댔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네이버는 작년 10월 많이 본 뉴스를 폐지했습니다. 대신 각 언론사들이 편집하는 언론사별 가장 많이 본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네이버는 관여하지 않고 각 언론사가 추천하는 많이 본 뉴스만 노출시킵니다. 이용자에게 처음 노출되는 화면엔 5개 언론사의 많이 본 뉴스가 뜹니다. 5개 언론사가 한 세트로 총 14개 세트, 모두 70개 언론사가 언론사별 많이 본 뉴스의 기사를 공급합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직접 우측의 작은 더보기 화살표를 누르지 않는 한 첫 번째 세트의 5개 언론사 기사만 10분간 지속적으로 노출됩니다. 10분 뒤엔 다른 세트의 언론사들로 넘어가게 설정돼 있습니다. 모바일은 뉴스 탭에서 스크롤해야 보이는 아래쪽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검색 탭에서는 바로 볼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PC의 경우 뉴스홈 첫 화면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곧바로 노출됩니다. 따라서 이 첫 화면에 노출되는지가 클릭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이트는 PC 화면 기준으로 언론사별 많이 본 뉴스가 10분마다 어떻게 갱신되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지난 2월 3일 오후 4시 10분부터 5시 10분까지 노출된 언론사별 가장 많이 본 뉴스의 첫 묶음들입니다. 먼저 오후 4시 10분입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JTBC 순으로 언론사 5개가 첫 판에 나와 있습니다. 이용자가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여린 회색으로 된 더보기 버튼을 직접 누르지 않는 한 이 5개 언론사는 10분 내내 첫 판에 떠 있습니다. 자, 10분이 흘러서 오후 4시 20분입니다. YTN, TV조선, 한국경제가 나와 있고 앞서 봤던 JTBC가 또 나와 있습니다. 다시 10분이 흘러서 오후 4시 반입니다. 새롭게 갱신됐습니다. 자, YTN과 한국경제, 방금 전판에 등장했던 YTN과 한국경제가 다시 등장을 했고요. 조선일보와 JTBC도 나와 있습니다. 4시 10분에 나왔던 조선일보가 4시 반에 다시 나왔고 JTBC는 3번 연속 등장입니다. 오후 4시 40분입니다. 또 JTBC가 있습니다. 4번 연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연속해서 나왔는데 3번째입니다. 이 2번째 나왔던 TV조선까지 따지면 4번째 연속 등장하는 셈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오후 4시 50분입니다. 한국경제 3번째 등장입니다. 오후 5시로 가보겠습니다. JTBC와 TV조선 그리고 조선일보 계속 익숙한 언론사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판만 더 보겠습니다. 오후 5시 10분. 자, JTBC 몇 번 나왔는지 세기도 힘들 만큼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TN과 중앙일보도 3번째 등장했습니다. 만약 언론사별 가장 많이 본 뉴스가 10분마다 바뀔 때 새로운 언론사들이 등장했다면 지금 제 뒤에는 모두 35개의 언론사가 나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70분 동안 첫 판에 노출된 언론사 수는 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개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10개 언론사가 2차례 이상 중복 노출됐습니다. JTBC 70분 중에 60분 노출됐고 조선일보 70분 중에 40분 동안 등장했습니다. 중앙일보 30분, 한국경제신문과 YTN도 30분 동안 노출됐습니다. 하필 이날 이 시간대에만 우연히 이런 중복 노출이 발생했던 걸까요? 스트레이트는 작년 11월 30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네이버 언론사별 가장 많이 본 뉴스를 조사했습니다. 총 70일간 매 10분마다 새롭게 바뀌는 이 첫 판에 등장한 언론사 점유율 통계를 내봤더니 1위 JTBC 10.03%, 2위 중앙일보 10.01%, 3위 조선일보 9.98%, 4위 YTN, 5위 한국경제였습니다. 이 5개 언론사가 첫 판에 등장한 언론사 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첫 판에 노출이 되면 이 클릭 수는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 언론사별 가장 많이 본 뉴스에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는 모두 72곳. 이 가운데 52개 언론사는 조사 기간 동안 첫 화면 점유율이 1%도 안 됐습니다. 여성신문 등 17개 언론사는 조사 기간 동안 첫 화면에 단 한 번도 노출이 안 됐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언론사별 많이 본 뉴스 코너 역시
구독자 수가 많은 매체가 먼저 보이게 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를 제공하는 모든 언론사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인터넷 언론 초창기에 나타났었던 여론 공론장 기능은 점점 퇴색해가고 오히려 그 이전처럼 주류 언론들 그리고 소수의 언론들, 독점 언론들이 다시 그 플랫폼에 상위에 랭크돼 버리는 전통, 과거의 잘못된 전통으로 회귀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언론사별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 저도 볼 때마다 단골로 많이 등장하는 언론사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실제 확인이 됐군요. 그렇네요. 사실 여기에 올라와 있으면 사용자들이 훨씬 더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특정 언론사만 반복돼서 노출이 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진보 언론인 한겨레 신문의 경우 이 코너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점유율이 2%도 안 됐거든요. 한겨레 신문은 구독자 수도 10위권인데 이렇게 노출이 적은 건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이선 기자, 근데 네이버만 이렇습니까? 다음도 혹시 조사했습니까? 조사했습니다. 네이버를 대상으로 했던 거의 모든 조사를 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 뉴스에서도 했는데 지금부터 그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앱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뉴스부터 뜹니다. 첫 화면이 곧 뉴스홈입니다. 스크롤 없이 첫눈에 들어오는 헤드라인 영역이 조회수가 몰리는 명당 자리. 일반 기사 5개와 사진 혹은 영상 기사 2개가 노출됩니다. 지난 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 한 달 동안 여기에 어느 언론사 기사가 많이 노출됐는지 알아봤습니다.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5분에 한 번씩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1위는 연합뉴스 28%, 2위는 뉴스원 11.1%, 3위 뉴시스, 4위 JTBC, 5위는 MBC였습니다. 뉴스통신 3사의 점유율만 45.9%, 절반에 가깝습니다. 헤드라인에 채택된 기사 전체를 놓고 보면 뉴스통신 3사 다음으로 중도 언론이 32.6%, 보수 언론이 18%였습니다. 하지만 진보 언론 기사는 3.5%에 불과했습니다. 네이버 마이뉴스와 비교해보면 네이버는 보수 언론사, 다음은 뉴스통신 3사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고 둘 다 진보 성향 언론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다음에 뉴스 편집 인공지능 루빅스의 딥러닝 기술도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역시 인공지능이 이용자의 성향을 학습해 맞춤형 기사를 제공해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의 뉴스 소비 성향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네이버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했습니다. 역시 신규 아이디 2개를 만들었고 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대상으로 하나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기사를, 하나는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기사를 읽게 했습니다. 학습 기간은 2주. 5분에 한 번씩 접속해 조건에 맞는 기사를 하나씩 정독시켰습니다. 조건에 맞는 기사가 떠 있지 않으면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설계했습니다. 학습이 끝난 다음 날인 1월 22일, 보수 성향 아이디와 진보 성향 아이디에 추천된 언론사들을 비교해봤습니다. 1위는 둘 다 연합뉴스, 2위와 3위만 서로 순서가 바뀌었을 뿐 4위부터 7위까지 완전히 똑같습니다. 전혀 학습이 되지 않은 겁니다. 아이디별 정치 성향 차이가 선명해지도록 정치 기사만 읽도록 해봤습니다. 기간도 3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보수 성향 아이디와 진보 성향 아이디 모두 1위 연합뉴스, 2위 뉴스원은 물론 3위와 4위까지 똑같습니다. 5위만 서로 다를 뿐 6위와 7위도 동일합니다. 다음에 인공지능이 이용자의 뉴스 소비 성향의 차이를 인식하고 학습했다면 나올 수 없는 결과입니다. 스트레이트 조사 결과에 대해 다음 측은 이렇게 해명해왔습니다. 다음은 뉴스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성별이나 연령대, 관심사는 감안하지만
언론사 선호 여부나 정치적 성향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로그인 여부와 관계없이 뉴스통신 3사 기사에 노출이 집중되는 점, 보수 언론에 비해 진보 언론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점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다음 측은 알고리즘의 기사의 시의성과 언론사별 기사량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편중 현상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알고리즘 개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왜 그럽니까? 라는 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한테. 그런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을 막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느냐 AI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겠는가,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다음의 경우에도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뉴스 통신사의 비중이 높고 하지만 역시나 이 보수 언론이 진보 언론보다는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있군요. 네, 지금까지 포털의 뉴스 편집을 분석해 봤는데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근데 AI 알고리즘도 비공개고 뭐 원칙이나 기준을 설명해 주지도 않고 참 답답합니다. 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의 뉴스 편집에 뭔가 이상한 점이 분명히 있는데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얼핏 듣기에 AI, 인공지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당히 좀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AI도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AI도 사람이 만든 규칙대로 일한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아직 갈 길이 먼 이 인공지능 기술에 포털뉴스라는 공론장을 맡겨놔도 되는지, 이 포털이 인공지능을 구실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짚어봤습니다. 지난 설 연휴 중이었던 2월 13일 오후, 포털 다음 뉴스홈의 헤드라인 영역입니다. 귀경길 정체가 시작됐다는 큰 제목에 관련 기사 2개가 묶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언론사 기사만 한꺼번에 3개씩 올려놓은 것도 이상하지만 그중에 한 기사는 내용도 황당합니다. 다른 2 기사와 달리 소통이 원활하다는 제목. 들어가 보니 전날 밤 10시 기사입니다. 이미 하루가 지나 현재 상황에 적용할 수 없는 교통 기사를 헤드라인에 올려놓은 겁니다. 포털 인공지능이 전면 뉴스 편집을 한 이후 단독 같지 않은 단독 기사가 늘고 실제 취재한 게 아닌데 제목 장사 차원에서 단독으로 포장한 기사가 증가했다. 즉 AI가 가짜 단독에 속아 넘어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은 완벽하진 않아요. 프로그램되고 학습된 대로 사실 잘해요. 그런데 아주 작은 허점에도 바보처럼 구는 경우들도 있어요. AI는 기사의 송고 시간, 기사의 길이, 기사 조회수와 이용자가 머문 시간 등 정량화된 수치 평가는 순식간에 해냅니다. 하지만 기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올바른지, 다양한 시각이 반영돼 있는지, 의미 있는 심층 기사인지 등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론장에서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정보들이나 이 뉴스들을 사람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사실 이게 이제 공론장의 가장 큰 운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용자 선호 말고, 그러니까 이용자 선호에 기반하지만 그것과는 좀 별개의 어떤 운영 원칙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도 네이버 등 우리 포털 기업은 모든 뉴스 편집은 AI가 한다며 그 책임도 AI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뉴스 기사를 걸으면 그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편향될 텐데 인공지능은 완전 무결할 거야.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세팅한 대로, 사람이 학습시킨 대로 인공지능은 뉴스 기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북미 시장에서 인공지능으로 뉴스를 편집해 제공하던 페이스북. 한계를 인정하고 지난해 베테랑 전문 편집인 팀을 꾸렸습니다. 뉴스판의 최상단에는 편집자 책임하에 고품질 기사를 배치하고 그 아래쪽에 기존의 AI 뉴스 편집 결과를 그대로 실었습니다. IT 기업인 동시에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지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We're not only doing it algorithmically, we're also, we've put together a team of folks who have experience in journalism and a background in this. Because I don't think it's something that can just be done by computers. 현재 기술 단계에서 AI는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고리즘의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특정 대기업 알고리즘 독점 현상을 이제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사회적으로 좀 설명 가능한 기업의 책임,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견해들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은 곧 AI가 수행한 작업 결과에 대해 사람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국내 포털사들은 AI의 뉴스 편집 기준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입 이유는 사람들에 갖는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인공지능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불신을 갖는다라면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알고리즘을 100% 오픈하진 않더라도 조금만 고민해 보면 공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해야지 우린 모른다 식으로 나오면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어떤 불신의 벽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털의 뉴스 편중 현상은 심각한 여론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론이 아니다, AI가 다 한다 이렇게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My mama told me when I was young, we're all superstars. She rolled my hair, put my lipstick on, in the glass of her boudoir. There's nothing wrong with loving who you are, she said, 'cause he made you perfect, babe. So hold your head up and you'll go far. Listen to me when I say.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35번째 시간입니다. 끈질긴 저널리즘답게 지난번 PC 조사에 이어서 모바일에 대한 이제 포털의 저널리즘 조사를 했어요. 네. 먼저 이 조사 개요부터 좀 설명을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 첫 보도 때 그 네이버의 PC 화면에 뉴스 홈 기준 그리고 특히 주목도가 가장 높은 헤드라인 영역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좀 어느 정도 반박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긴 했는데 PC보다 모바일을 훨씬 많이 본다. 그리고 이 조사 기간이 일주일은 좀 짧은 거 아니냐. 짧았다. 네. 그래서 저희가 후속 보도를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일주일이 네. 짧다 그랬더니 2달을 그냥 사실 PC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누적해서 70일간이 모였고요. 네. 모바일은 새로 저희가 또 설계를 해서 하느라고 한 달치 그리고 학습시키는 것도 저희가 보도를 보셨겠지만 그거는 2달까지도 봤는데 모바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고요. 조사의 방법은 사실은 PC 때와는 동일합니다. 5분에 한 번씩 그 떠있는 노출 기사의 정보를 다 긁어오는 거예요. 전부 긁어오는 그 전수조사 방식으로 24시간 내내 돌리는 거고요. 그 기계가 있나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예. 크롤링 봇이 굉장히 정교하게 크롤링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긁어옵니다. 성향 학습을 하는 조사 설계를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을 해봤는데요. 이건 저희가 언론학자들의 좀 자문을 받아서 사실은 뭐 더 정교하게 성향을 나누는 거를 추천하시는 박사님들이 많았지만 또 저희가 또 시간상 제작비상 그런 여건이 좀 되지 않아서 딱 보수 진보 2개만 설정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크롤링 봇이 5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읽는데 이거는 그냥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무효표로 그 분류해버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사람이 읽는 것처럼 들어가서 그렇죠. 1분 동안 천천히 스크롤하면서 기사를 읽게 그렇게까지 설계를 해서 저희가 조사 진행을 했습니다. 나름 상당히 신경 쓴 조사 설계네요. 설계 자체를 전부 이렇게 사실은 저희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자문을 네. 다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보도는 사실 저희가 임의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언론학 박사들의 자문을 좀 구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나 뭐 다른 언론 쪽에서 보기에는 MBC가 니네가 좀 안 나오니까 이런 조사한 거 아니냐, 니네들 마음대로 기준 잡아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아유. 그런 점이 아니라는 거. 네. 언론학자들 다수의 어떤 설계 툴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네. 그리고 정말 있는 그대로 노출된 걸 저희는 읽은 거니까요. 네. 근데 저는 다른 거보다도 와 48대 3은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좀 많이 들더라고요. PC 때도 52대 5였나 그랬어요. 네네네. 근데 모바일도 48대 3이면 사실 보수가 너무 편중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48에 네. 진보 3. 네. 이게 이제 그 비로그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바일 화면에 보여지는 기사에 대한 편중도를 조사한 거였죠. 맞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무 컴퓨터나 내가 가서 켰을 때 네. 어떤 사람이 뭘 썼는지 이거 전혀 관련 없이 그야말로 이제 생으로 보는 거죠. 네. 누구의 스마트폰으로 보든 누구의 스마트폰에 깔린 누구의 네이버 앱으로 보든 비로그인 상태에서는 이 인공지능 AI가 동일한 기사를 보여줍니다. 네. 네이버는 여기에 대한 반박으로 비로그인 상태로 뉴스를 보는 이용자보다 네. 로그인 상태로 보는 이용자가 훨씬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동 근데 로그인 되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점은. 그쵸,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자동 로그인을 설정해 놓은 경우가 많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개인화된 어떤 뉴스 결과를 조사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비로그인 상태에서 오로지 개인화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를 봐야 이 AI가 순수하게 어떤 기준으로 노출을 시키는가를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로그인으로 해서 했는데 48대 3이 나온 네. 건데 그래서 네이버 쪽에서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모바일로 로그인 한 상태로 이제 많이들 보는데 그래서 바이어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로그인 한 상태도 조사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로그인한 상태는 사실 그냥 읽어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게 모두에게 다른 뉴스가 그렇죠.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건 네. 저희가 조사를 할래야 할 수가 없었고요. AI가 개인의 뉴스 소비 성향을 반영한다라고 네이버가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잘 반영이 되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조선일보와- 보수 네. 성향을 갖고 있는 이용자는 보수 성향의 뉴스가 많이 노출되고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이용자가 네이버 뉴스를 켰을 때는 진보 성향의 기사들이 많이 나한테 노출이 돼야 되는데 실제 결과는 보수 성향 이용자는 보수 성향의 기사들이 많이 노출된 그렇죠. 경우는 당연하게 나온 거고 그런데 진보 성향의 이용자가 봤는데도 보수 성향의 기사들이 많이 노출됐다. 이게 지금 우리 조사의 결과였어요. 그죠? 네. 네이버가 광고하는 알고리즘의 어떤 운영되는 방식 그거에 따른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 나오면 거죠. 안 되는 거죠. 그 설명대로라면. 네. 네이버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반박은 계속해서 하는데 그 할 때마다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 또 그 설명도 충분치 않고 안 네. 맞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 그 우리 기사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네이버의 반론은 이렇게 편중되게 기사를 소비하는 이 유저가 굉장히 적다. 그러다 보니 이런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결과로 튀어나온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또 반박을 하자면 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진보 성향을 가진 분이 있다면 뭐 일단 뭐 한겨레 경향신문이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진보적인 성향, 뭐 미디어오늘도 있을 수 있고 뭐 오마이뉴스라든지 그런 거에 말씀 네이버 측에서 주장하신 대로 중앙일보든 조선일보든 이런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신문을 같이 구독을 했다고 쳐요. 뭐 그래서 보통 한 뭐 5개, 6개 언론사를 이렇게 구독을 해놨는데 그렇게 됐으면은 뭐 적어도 반반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비슷하게는 나와요. 그렇죠. 근데 또 그 결과를 보면은 그렇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보수 성향, 심지어 진보 성향을 가진 분에게 아주 보수 색채가 강한 기사들까지 계속 추천을 해준다. 이거는 네이버 측의 설명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네, 정말 데일리안이 갑자기 5위권 위로 훅 올라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개인의 성향만 반영하다 보면 필터 버블, 확증 편향의 우려가 있다. 네.
만약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정말 네이버의 똑똑한 장치였다면 그럼 진보만 찍었을 때 강한 보수 성향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럼 반대로 보수만 클릭을 했을 때 진보도 나와줘야죠. 진보 언론이 위로 올라와 줘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영업 비밀이라니까 더 물어볼 수도 없고 참 답답하네요, 진짜. 예. 네이버가 주장을 하는 게 우리는 개인의 성향을 반영을 하지만 어떤 매체별로 어떤 언론사 어떤 성향별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파악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개인의 성향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이 언론사는 이런 성향의 기사를 쓰고 있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AI는 성향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그게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분야의 기사를 클릭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클릭한 기사에 어떤 키워드가 들어있었는지 지금 그런 것들로 성향을 분석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걸로 과연 이 사람이 어떤 기사를 좋아하는지가 드러나는 건가요? 이 안 부분이 드러나지 중요한 않나요? 게 네. 다음이나 네이버나 공통적으로 하는 이 반론이 저희는 유저의 나이, 성별, 그리고 관심사 이런 것들은 다 분석해요. 다만 정치는 안 해요. 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들의 성향이라는 게 그렇게 완벽하게 정치를 싹 뺀 빼기가 상태에서 힘들죠. 네.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비판을 받고 하는 것들을 면피하기 위한 어떤 핑계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 포털의 설명대로라면 그 설명을 다 100%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진보 성향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보는 거, 내가 읽는 기사들 또는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취미라든지 뭐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고 봤더니 나는 몰랐지만 내가 보수였던 거야.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제로 당신은 진보, 중도, 뭐 보수로 나눠져 있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보수야. 이거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진보인 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나는 아닌데. 자, 만약에 정치적인 논란의 어떤 중심에 서기 싫어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정치 성향 혹은 언론사 매체 반영은 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나오는 결과라도 다양한 시각을 보여줘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이 선호하는 정치 성향을 쏙 빼버리고 보수 언론 기사만 많이 보여준다면 사실 뭐 내가 정말 확고하게 나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 언론사 기사를 봐야지라고 보진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포털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맞아요. 거기서 그냥 이렇게 보다가 하나를 클릭한단 말이에요. 제목을 보고. 결국 포털이 만들어 놓은 성향이 학습이 되는 결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명쾌하게 드러난 게 어찌 보면 언론사별 많이 본 뉴스에 대한 네. 조사 결과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 네. 부분 네. 좀 설명을 좀 더 드릴까요? 네, 언론사별 많이 본 뉴스는 네이버에서 이 실시간 랭킹 뉴스를 제공을 했던 그 자리에 작년 10월부터 새로 들어간 코너입니다. 실시간 왜? 랭킹은 폐지를 했었고요. 왜 폐지가 됐죠? 왜 폐지가 됐냐면 거기에 한 번 올라간 기사는 너무 조회수가 집중되는 몰리죠. 거예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급증되고 랭킹을 낳는 많이 본 뉴스가 많이 본 뉴스를 생산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곧 수익으로 연결이 되죠. 언론사들은 거기에 자신의 기사를 올리기 위해서 일종의 안달이 난 어뷰징이 거예요.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목을 더 자극적으로 달고 실제 뭐 기사 내용과는 좀 다른 어떤 후킹하는 이른바 그렇죠. 기사 제목을 달고 그런 식으로 좋은 기사는 사장되고 가십성 기사, 그 독자들의 눈길만 끄는 그 기사들이 많이 본 뉴스에 올라가고 거기에 집중이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통계를, 있었어요. 네. 그 이제 기사 골라보는 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경악, 충격, 봤더니 요것만 걸러도 훨씬 양질의 기사를 볼 수 있다. 일단 경악은 거르고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일부 특히 인터넷 매체들에서 그 실시간 뭐 기사 순위가 있었을 때는 네. 정말 다 단독이야. 다 그렇죠. 단독인데 네. 다 경악이야. 정말 그 지구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다 막 충격과 경악과 공포가 그냥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사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없앤 건 사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그러고 들어간 자리가 또 개운치가 않다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손을 뗄게. 음. 언론사들이 너희 각사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를 편집해서 올려. 우리는 그 장만 마련해 줄게라고 도입이 된 거예요. 그때 네이버가
그 얘기를 했던 거는 다양한 언론사를 노출시키고 다양한 언론사의 기사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보잖아요. 근데 이 10분 동안 노출되는 이 한 묶음, 이 안에는 70개 언론사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65개 기사를 보려면 오른쪽 위에 되게 흐린 회색의 더보기 화살표를 직접 이용자가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한 20초마다 한 번씩 로테이션 되는 게 아니라 첫 10분이니까요. 번째, 그렇죠. 첫 번째 판에 나온 5개 언론사만 10분 내내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그거를 능동적으로 누르지 않는 한은 뒤에 65개 언론사 기사는 사실상 노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첫 노출에는 골고루라도 나오느냐? 그걸 봤더니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10분이 지나고 나서 한번 리셔플이 돼서 다시 섞여졌을 때도 네. 거의 그대로. 앞에 나왔던 애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위가 뭐 바뀔 수는 있지만 3번이었던 기사가 4번이 될 수는 있지만 그대로더라. 사실 5개가 아주 똑같이 나온 적은 사실 저는 못 봤습니다만 네네. 2-3개 적어도 하나씩은 꼭 겹쳐서 나오는 거예요. 모처럼 약간 그 대선 방송을 보는 듯한 선거 방송을 보는 듯한 이렇게 매직 스튜디오에서 또 우리 이지선 기자가 힘을 한번 줬는데 이세욱 팀장님이 예. 여긴 힘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 그 우리 보도 자체가 이게 워낙 숫자도 많이 나오고 컴퓨터 화면이고 뭐 언론사 기사고 이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그림이 많지 않아서 사람들이 듣기에 시청자들께서 들으시기에 보기에도 언뜻 귀로는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었다.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이지선 기자한테 궁금한 거는 제가 네이버 입장이라면 아니 근데 구독자 수 많은 언론사에 가중치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네이버 입장에서는 구독자 수가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어요? 자, 네이버가 그냥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독자 수가 많은 언론사가 그만큼 선호도가 더 많다는 거고 얘네를 많이 보여줄수록 우리한테는 돈이 되는 그렇죠. 이득이니까요. 그런데 저널리즘 차원에서 보면 완전히 말이 달라지죠. 이미 네이버는 모바일에서 언론사 구독 뉴스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PC에서는 네이버 홈에 들어가자마자 내가 구독한 언론사가 나오고요. 모바일에서는 홈에서 넘기자마자 내가 구독한 언론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구독한 언론사는 너무 잘 볼 수 있게 세팅이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PC의 뉴스 홈 그리고 네이버의 그 다음 뉴스판 거기서까지 구독자 순으로 구독자의 많은 가중치를 둬서 그 언론사를 구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저도 그 언론사의 기사들을 보여준다는 건 이건 지나친 중보이고 지나친 편중이죠. 사실은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사실은 공론장이라고 하면 여러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한꺼번에 노출을 시켜서 이 이른바 여론들 간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게끔 다양하게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이 오프라인에서 있었던 그 편향된 비중이 그대로 옮겨가는 셈에 그치고 만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뉴스를 포털에서 소비하는 패턴들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강하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따로 유료로 이제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포털에 공급 안 하고. 네, 포털에 공급 안 하고. 양질의 뉴스에 비용을 내고 찾아보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당연시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수준이 거의 90%가 훨씬 넘는다면서요. 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포털의 영향력도 막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만큼의 또 책임을 가져야 하는데 네. 언론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네이버와 다음이 계속 지금 자기들은 부정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자꾸 이 포털사들이 이 AI라는 전가의 보도, 뭐 우리는 편집을 안 해요.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저희가 아예 사람들이 간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이런 논란을 회피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이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저희가 좀 주시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네이버가 쇼핑을 운영하면서 자기네들이 그 제공하는 사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네이버 쇼핑으로 입점한 분들에게 되게 큰 혜택을 주고 있었던 게 밝혀졌죠. 그렇죠. 그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도 내려졌잖아요. 네. 그때도 네이버가 뭐라고 그랬냐면 알고리즘이
하는 거다. 그 노출시키는 게 소비자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얼고리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다만 가중치는 뭐 이렇게 어떻게 몇 퍼센트 이렇게 준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네이버의 그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의 어떤 의지 또는 뭐 뜻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쇼핑몰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가격 비교만 해주다가 자기도 플레이어로 뛰어들면서 너무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업체들이 안 나오니까 가중치를 바꾸기 시작하죠. 그 가중치를 네이버 입점 업체가 더 많이 나오게 만드는 쪽으로 계속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봐가면서 또 너무 많이 나오면 줄여요. 외부에서 의심을 받을까 봐. 그런 것들을 공정위가 포착을 했던 건데 그걸로 유추를 해보자면 뉴스 분야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단정은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그렇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의 가중치를 두고 있느냐가 굉장히 핵심인데 그게 전혀 알려져 있지 공개하지 않은 않죠. 거죠. 예, 그걸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가 첫 보도를 했을 때 네이버가 반론했던 거는 너희 기사 송고량이랑 같이 비교 안 해봤잖아.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더니 저희가 기사 송고량과도 같이 비교를 했죠. 그랬더니 너희 구독자 수랑도 비교 안 했잖아. 근데 구독자 수랑도 또 바로 비교를 해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완전히 꼭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한겨레가 네. 구독자 수로는 10위인데 네. 실제로 노출되는 걸 봤더니 쭉 밑에 있었던 그렇죠. 그런 것들 보면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기사 송고량과 구독자 수를 적용을 한다 해도 그게 과연 저널리즘적으로 맞는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알고리즘을 저희가 100% 공개하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영업 비밀이라는 건 또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 100% 공개가 되면 그 알고리즘을 이용하려는 또 어뷰징하려는 사람들이 그렇죠. 나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렇죠. 이런 이해 못할 상황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의도를 의심받고 있잖아요. 네이버가 의심받고 있다면 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왜 설명 안 할까? 이렇게 비난받고 뭐 의심받는데 왜 설명 안 할까?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이 그렇죠. 아, 이거 숨겨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사실 공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 네이버도 사실은 외부 위원회에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00%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알고리즘 검증위원회인가요? 그런 위원회를 외부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뭐 인공지능 전문가, 그다음에 저널리즘, 그 언론학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검증을 받은 거죠. 물론 검증 받는 과정 자체는 외부에는 비밀이지만 그 위원회에 위촉된 분들이 학자들이 검증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는 모든 걸 100% 공개를 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 자체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 뭘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A를 넣었을 때 A와 관련되게 잘 나오는지 그런 걸 테스트를 해서 본 거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자체에 문제가 없다라는 걸 본 거고 그러면 여기에 뭘 넣었는지 A, B, C, D 이런 거 이게 만약에 A부터 Z까지 있다면 그걸 다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중치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이거는 제대로 된 검증인 것인가? 제일 중요한 정보는 어쨌든 얘기를 안 해준 거네요. 네. 사실 가중치 가지고 만약에 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그건 너무나도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네. 그런 알고리즘을 검증하고 심사하는 분들은 공개가 돼 있습니까? 누군지? 위원회 위원들은 공개가 돼 있죠. 근데 그 위원분들은 이 비밀 유지 서약서 쓰셨대요. 그건 당연히.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학계에서도 이제 얘기들이 다 서로 그 교수님들에게 듣고 들으면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을 네이버가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이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원인을 막 파헤치고 그거를 막 지적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던 간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이 결과는 분명히 그렇죠.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네, 문제의식을 포털들이 같이 공감해줬으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를 운영한다고 하면 이 지금 스트레이트 이번 보도를 보고 나서 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 결과가 이렇게 왜곡되게 편향되게 나온다면 우리가 조금 바꿔야겠네? 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앞으로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네이버 쪽에서는 입장을 듣지 못했고요. 다음은 편중 현상에 뉴스 통신에 또 압도적으로 특히 뉴스 소비가 많은 시간대에는 뉴스 통신사가 뭐 절반 이상 나오고 그런 다음은 현상을 인지는 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알고리즘을 개편할 일정을 갖고 있지는 않다. 결국 이거는 그냥 놔두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까? 포털 입장에서는 별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요. 귀찮은 일일 수 있죠. 네, 그리고 지금의 이 결과가 최고의 수익을 내는 최고의 설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의심되는 거는 이렇게 해야 돈이 되더라. 라고 자기네들은 기업이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 아까 이지선 기자가 설명했듯이 이 저널리즘의 측면, 우리가 저널리스트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저널리즘의 기능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책임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네. 이 언론사들의 기사를 모아서 실질적인 대형 언론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인정하든 하지 않든 간에 네네, 그런 그렇죠. 포털이라면 네.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고 그걸 안 질 경우에는 뭔가 규제 또는 뭐 심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이 좀 답답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관리감독 기구 자체도 이제 언론사 쪽으로 지금 관리를 받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러니까 계속 어쨌든 네이버나 다음은 만약에 이게 진짜 본인들의 언론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받아야 될 규제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죠. 그러니까 그 상황은 당연히 피하고 싶은 거고 뭐 경영 행위로서 그런 부분을 뭐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본인들의 책임은 좀 확실히 인지를 하시고 저희가 무슨 뭐 문제를 만들려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추후에 좀 개선을 바라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번 보도는 이성 기자도 이미 준비한 것 영향력이 같아요. 엄청난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좀 책임질 수 있는 뭔가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거고 개선할 부분이 좀 개선하면 되는 건데 참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포털이 뭐 보수 언론을 더 많이 노출하고 싶다 이런 의도가 뭐 있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없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순수하게 알고리즘을 짰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개선을 하는 노력을 보여줬으면 하는 게 바람인 거고요. 이미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여론을 어떻게 영향이 끼치는 그런 게이트키퍼 공론장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네이버와 포털이 단순한 어떤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사회적 또 하나의 책무죠. 언론으로서 그렇죠. 사회적 네. 책무를 다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정말 이 숫자 그리고 거의 뭐 박사 논문 한 표 쓰셨어요 이성 기자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박사님들이 보시면은 노하시고요. 요걸 잘 정리하면 정말 괜찮은 어떤 논문 주제가 또 연구 주제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구 결과 이 뭐 조사를 뭐 웬만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과학적으로 했고. 사실 저희가 그 이용자의 뉴스 소비 성향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봤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변인들을 설정할 수 있을 텐데 그건 또 언론학자분들이 해주실 영역인 것 같습니다. 석사 논문 아직 못 쓰고 수료만 했는데 요거 갖다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 방송 내내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지성 기자 너무 고생하셨고 그리고 우리 또 이세욱 팀장께서 힘 빡 주신 덕분에 모처럼 아주 버라이어티한 비주얼로 오늘 스트레이트를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지 않았을까 우리 이지혁 선배가 스케일이 진짜 크시더라고요. 시청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지성 기자 또 그래도 가시기 전에 할 건 해야죠. 네, 오랜만에 만나보이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방사수까지.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